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를 하는데 이번 편에서는 미국 나르시시스트 전문 심리학자 라마니 박사가 분류한 4가지 유형의 나르시시스트 중 2가지,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타의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마니 박사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명칭을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스트라고 했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명칭까지 같습니다. 외연적,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전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악성 나르시시스트. 지난 편에서 다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도 외연적인 나르시시스트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악성 나르시시스트도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우월의식과 특권의식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기본 특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단계에서 거의 몇 단계 이상 훨씬 더 악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성향에 치우친 자기애성 인격장애보단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성 쪽으로 더 기울어진 나르시시스트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타고난 자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이 엄청 강하다 못해 타인에게 주도권 자체를 넘기거나 뺏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서 이들의 지배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배욕만큼이나 소유욕도 엄청 강해서 추구하는 욕구에 따라 뭔가에 한번 꽂히면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집요하게 쟁취하고 뺏습니다. 이들은 지능 수준에 따라 범죄의 극악무도한 수준, 범죄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르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 정도 수준에서 하는 악행은 이들에겐 애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그 차원이 다르고 엄청난 달변가들이라 속이는 정도를 넘어 사기를 치는데 혼인 빙자 간음, 금융사기, 횡령은 기본이라 이들이 펼치는 이상한 논리에 설득당하거나 수긍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비난하면 그 자리에서 말로 살인을 할 정도고 협박도 수준급이라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궁지로 몰고 폭력, 강도, 성범죄, 살인과 방화 등 수위가 엄청나고 강력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수준의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지능적이고 주도 면밀하니까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알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들의 첫 느낌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엄청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경우가 많고 순수하고 착해서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지만 왠지 인간적인 느낌이 없고 차게 느껴지는 영혼이 없는 그런 느낌이 미묘하게 아주 찰나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민감한 성향이 아니라거나 이런 부류를 많이 겪어보지 못했거나 착한데 순진하기까지 한 성격이라거나 코디펜던트로 자라서 가장 중요한 이익이 관련된 이슈가 없는 관계라면 정말 겪어보고 당하기 전에는 알아차릴 수 없고 당한 후에도 한참 지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특히 악성이나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만났다면 관계에 거리를 두고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짓말의 유무와 횟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관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분명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내가 자주 설득당한다거나 나만 상대방 의견에 수긍해야 하고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거나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등 계속 나만 져주는 관계라면 이상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보다 더 빨리 알아보고 싶다면 소액의 돈이나 물건 등
이익을 주고받는 상황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금전관계가 깔끔하지 않거나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나만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나만 손해보게 만드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들거나 선물을 주거나 받았을 때 뭔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러지는 않아도 나르시시스트가 을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시나 하대하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느낌상 이상하면 무조건 내 느낌을 믿으라고 했고, 나르시시스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상하다는 사인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 잘 모르면서 이간질이나 모함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만약 정말 이간질이 맞다면 이 기회에 그 사람이야말로 나르시스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영상을 보거나 이익이 관련되면 치밀하게 작전 짜고 정중하고 착하게 보이는 연기를 하겠지만 생각보다 완전 범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위장과 가면은 금방 벗겨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나르시시스트. 번역은 사회적이지만 공동체란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봉사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란 전제하에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나, 선행만 하는 선한 나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보이려는 목적으로 봉사와 선행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끌어다가 구제, 봉사와 선행을 베풀기 때문에 작은 푼돈부터 수천, 수억을 기부하고 설거지와 빨래, 요리, 청소 등 작은 일부터 집을 고치거나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주로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난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중요하게 여겨.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선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세상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알아봐 줘야만 한다는 기대와 강요를 합니다. 이들의 소셜미디어에는 노숙자 무료급식센터 봉사, 유기견 구조 등 동물보호, 병원 자원봉사, 불우이웃 돕기, 자선 등 나눔 행사에 참가해서 선행을 베풀고 거액이나 물품을 쾌척했다고 널리 알리고 자랑하는 자기 모습만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라고 악인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주 등장하는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전형적인 사회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자기가 기도를 제일 잘하고 많이 해서 아주 잘났다고 사람들 많이 있는 드러난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비교하고 깎아내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헌금을 할 때도 누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사람들이 보면 헌금을 하고 자기가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아줄수록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 유형이 떠드는 말이나 보여지는 행동은 세상을 구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들과 가까운 가족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보살핌이나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학대나 혹사까지 당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은 우쭈쭈 해주면 해줄수록 주머니에서 돈이 쉽게 나옵니다. 비정상적인 봉사단체나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많건 적건 건물이나 땅, 운영비용 등 돈과 공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이런 유형을 우쭈쭈로 포섭해서 정신적, 물리적 학대와 착취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유형은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돈이나 봉사도 1등 하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돈 날리고 혹사당해도 그런 선행을 베푸는 자신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봉사단체나 종교단체라고 하면서도 돈이나 노동 등 대가를 제공받고 이런 유형들한테만 힘을 행사하는 높은 자리를 준다거나 상전 대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걸 봤다거나 본인이 직접 겪고 있다면 그 단체에서는 즉시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건 바로 그 단체의 우두머리부터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유형 중 인정 욕구 충족 정도 수준이 아닌 이보다 더 지능적이고 교활한 목적을 갖고 보여주기식의 선행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그래서 후한 점수를 얻으면 원하는 이익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의 선행을 베푸는 척해서 나중 더 두둑하게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대부분 자기가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서도 이런 특성상 역으로 속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서로 속이고 뺐다가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인격장애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행동 양상이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기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자기 자신이나 사회적으로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그런 병적인 정서와 부적응적 행동 유형이 지속되어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격장애를 비슷한 부류끼리 A군, B군, C군으로 묶어 분류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이 중에서 B군 자괴성 성격장애입니다. B군에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B군에 속한 인격장애 중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몇 가지가 섞이거나 그중 한 가지가 더 강한 경우도 있지만 B군에 속한 경우 자괴성 인격장애의 기본적인 특성을 전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B군 인격장애 중 나르시시스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나르시시스트 또한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자란 환경, 처한 상황에 따라 그중 한 가지 유형만 있을 수도 있고 4가지 모두 갖고 있거나 그중 한쪽으로 강하게 치우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건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이지만 내연적 사회적 성향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악성 나르시시스트지만 내연적 또는 사회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나 심리학자라고 해도 각종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면서 지켜봐야 같은 B군이라도 어떤 인격장애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격장애를 치료할 권한도 없는 부모도 아닌 일반인이 혹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타인의 인격장애에 대한 세밀한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B군 인격장애가 어떻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그중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보인다거나 나르시시스트라고 느껴진다면 일단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정신적, 물리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심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나르시시스트 유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